왜냐면 여기는 여러분들 좀 새로운 뭔가 좀 이상한 좀 안 해보던 도전을 하는 곳이에요. 아셨죠? 예, 뭘 얻느냐, 실의 그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지. 근데 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그쵸?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영향이 서로 어, 이제 가냐, 나 어. 그게 이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 계좌를 한 6개까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계좌 무한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제 모든 걸 다 법인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제 용돈까지도 심지어. 이게 살다 보니까 분배되어 있는 것만큼 귀찮고 성가신 게 없어요.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시간을 끈데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 그러잖아. 그쵸? 그건 여러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나는 그게 즐겁다. 그러면, 단타가 즐거우면 하루 종일 라면 먹고 단체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쵸?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 지금 목돈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여기 여러분들 뭐 1억 이상 되시는 분들 반도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봅시다. 1억 이상 안 되는 분들 할 수 있다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기 케미는요, 좀 이상한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그 몇 억이라는 분도 한 10%도 안 돼요. 이것도 오해들 하지 마세요. 10억 이상 되시는 분 한 번도 없어요.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왜?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잖아. 수수료가 너무 많잖아. 그렇죠? 안 합니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공개 강의 다 들어보셨죠? 뭐라 그래요? 100억짜리 한 명 하는 거 저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일이 먹은 100억을 추구해야 돼요. 한 명 하면 되잖아. 그렇죠? 같이 골프 쳐주면 돼. 그 전 사람은 영업하면 돼요. 기간 영업 같은 거. 근데 지금 저희는 1억을 100명 만드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대신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지금까지의 간습대로 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거를 산술적으로도 정서적, 정성적, 정량적으로 다 해보세요. 예, 역사적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냥 틈틈이 들어오는 돈을 그때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여기 많은 돈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이 있는 분들이 이거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다들. 더 좋은 정보를 찾아 나가시지.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거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예상외로 많이 모이셨어요. 예, 그렇다고 뭐 100억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풀을 형성했는데 100억이 안 된다는 거는요, 설명 보고서 의무에도 없는 아주 이거는 구멍가게도 만도 못한 거예요. 금가머리도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애들은요, 여러분들. 너네 뭐 구멍가게 하냐,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그 구멍가게가 나중에 뭐가 된다? 이마트를 잡아먹는 거예요, 쿠팡처럼.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다 못진 개찐이고, 제 생각에 자본주의에서 한 그래도 순현금 자산 100억은 굴린다. 이게 좀 되는 거지. 그쵸, 여러분들? 나머진 뭐다? 우린 다 함께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까는데 다 전 세계가 아무 소리도 안 해. 그쵸? 어.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뭐야? 이 선생님 얘기 아니에요. 이제 아까 그 끝난 거야 이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센 놈한테 붙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만한 대가가 있겠죠. 그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쵸? 콩고물 떨어지려면. 아니면 약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돼요. 그 연합이라는 게 무슨 뭐 빨갱이 되자는 게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역사적으로 그게 효과가 컸다는 거예요. 이 뒤집는 거는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만들어 가보자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피해 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있어도 그래도 오늘도 뭐 시장 보니까 4%가 3점 몇 프로 올랐대?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버느냐를 보다도 여태까지 남아 있었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예, 많이 벌잖아요. 벌 때를 만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가 있어요. 벌기만 하면 장땡이냐? 이제 보세요. 우리 동학개미 운동하신 여러분들 100%까지 올라갔다가 제자리 왔대요, 다들. 아니, 100% 벌어놓고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올 수 있어? 어? 그거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몇 억씩 되시는 분들, 막 7, 8억씩 되시는 분들도, 막 10억씩 되시는 분들도 여기서 수수료 아까워서 하다가 나중에 제자리로 가보면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리스크 제어하거나 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계좌를 두 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한 50억짜리를 했다. 치자. 그리고 한 10억짜리를 했다.
수익률이 어떤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50억짜리 훨씬 좋아요. 훨씬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 훨씬 더 많이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거의 두 배 차이 나요. 두 배 차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은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얘기해요. 맞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리스크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워렌 버핏 보세요. 현금 미리미리 넉넉하게 챙겨 놓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버블이 일어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타겟팅이 될 거예요. 버핏 같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깨져보면 알아요. 깨져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였어요? 팬데믹 때였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나요? 팬데믹 때 다 쓸어 모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내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빚낼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올라갈 때.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빚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는 과정에서 다 이 판가름 나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1억 벌었다고 해도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기술 혁신을 하든가 금융 선진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아니 자본가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본가라는 게 돈만 잘 굴리면 자본가예요? 아니죠. 어. 아니 사람을 잘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잘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계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얕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크게 생각하시고 거기서 나한테 안 맞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것저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들 손가락 안 자르셔도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봐주려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좀 아니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똑같은 생각해요. 지금 뭐. 그래서 그냥 내가 돈이 지금 얼마가 있다. 야, 5천만 원 정도가 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올 때마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바로바로 넣기는 뭐 적립식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조금 모았다가 그것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자기가 뭔가 주식을 사세요. 멘토링 시간에 그래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름업을 이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기업을 얘기를 못 해요. 이해하시죠? 그 불법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못 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들 이 뒤통수 치는 거지 뭐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꼭 해드리겠지만 이걸 뭐 이렇게 제 의견을 거기서 뭐 매수매도한 의견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론을 알려드리지만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서를 쓰겠지만 취하시면 예, 그 포트폴리오 이제 공개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건 모두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두에 대한 약속. 여기 지금까지는 다들 제가 한 거 있으면 돌려막기 하셨을 거야. 다들 이제 돌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그 필자르는 일이에요. 아셨죠?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그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좋다가 아니에요. 아시죠?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 가족들한테 있는 거, 이제 끊을 거예요. 끝. 이제. 하려면 알아서 하거나 같이 하거나. 보셨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 지금까지 기물이도 그렇고 이슬이도 그렇고 형제들 다 해줬거든요. 엄마 아버지 것도.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해줬어요, 진짜 저 친구들이. 그래서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다 끊을 겁니다. 그치? 기물이 맞아, 안 맞아? 음. 아니면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양지로 드러나면 뭐가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공부한다고 난리 안 쳐도 그냥 차면 되잖아. 그쵸? 차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서로. 그래서 점점 늘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금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무슨 뭐 조폭이야? 안 하면 되지. 그쵸? 들어오서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걸요, 아마. 여기 이렇게 운용을 하고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게 자신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무슨 일이 뭐 그까짓 거 하자고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알아서.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일임업이 좀 올라가고 운용사로 가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사라든지 이사회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 이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선별할 거예요.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같이. 운영자도 여기서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여기 케미 친구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럴 생각 일도 없어요. 가능하면 빨리 빠져주는 게 제 목적이고요. 같이 해나가는 공통의 펀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윤길님처럼 야심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서 같이 운영자가 돼보세요. 뭐 퇴직하면 할 것도 없잖아, 우리 그쵸? 예, 좋잖아. 그런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내년부터는 오늘 올해죠, 올해. 올해부터는 할 일 많아요, 여러분들.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만날 거예요. 이게 지방마다 돌면서 모여가지고 만나서
예, 여기 박수도 받아야 되고. 예, 농담입니다. 예,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펀드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운용사까지 가야죠. 운용사 꼴랑 80억이면 돼요. 예, 80억만 있으면 미래에셋 차려요. 미래에셋 아시죠, 여러분들? 예. 80억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탄력받으면은요 수천억도 모여요. 여러분들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거 다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10억 있는 사람이나 100억 있는 사람이나 1,000만 원 있는 사람이나 여기서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1,000만 원 가지고 국민은행 저기 VIP 무슨 자산관리 그런 데 가면 여러분들 보험만 가입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런 게 없어요. 음. 다 공통으로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펀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왜 이런 걸 수장님, 제가 하겠어요? 수장님, 예, 그, 말씀하세요. 저기, 어제 야망은 없는데. 야망도 없어요. 농담이고요. 오이시스팅에 저기, 그 오이시스. 네. 자본금 있잖아요. 자본금은 네. 그 예금으로 둬야 되는 겁니까? 혹시 그 자본금을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자본금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자본금을 투자할 때 락을 걸어야죠. 자본금 밑으로 떨어지면 아시죠? 여러분들. 자본금 못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근데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수. 자본금 당연히 운영해야죠. 몇십억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놀 수는 없잖아요. 계속. 거기에 맞게 이제 그 락을 걸어야죠. 저는 뼛속까지 자본가의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예,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게 다 기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오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윤길 씨한테 물어봤어, 아이가. 윤길 씨, 내가 우리 아이 자본가 교육 내가 시켜드릴게. 들어보세요. 자, 자, 윤길 씨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윤길 씨, 아빠, 1억이 생기는 게 좋아? 10억이 생기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생뚱맞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돈에 미쳐가지고 제가. 예. 이제 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얘가 요즘에 투자를 좀 해줬더니만 돈독이 올랐어요. 막 올라가는 거. 시장이 좋으니까 예, 지 돈이 5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이 돼 있어. 여러분들. 그쵸? 50만 원 가지고 뭐 포트폴리오 짰겠어? 기업 하나 딸랑 샀는데 집어서 에이 모르겠다고 던져놨는데 그게 두 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맨날 못 물어봐. 돈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 제가 물어본단 말이야. 아빠, 1억이 좋아? 아직 돈의 개념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쟤네들 슈퍼마켓 잘 안 가가지고 계산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돈을 안 줘가지고. 예, 1억이 좋아? 10억이 좋아? 물어보거든요. 뭐라 그러실래요? 윤길님. 10억이 좋지. 네. 그치, 10억이 좋지. 10억이 좋지. 10억이 좋아. 상경이 형. 여성분들은 다 똑똑하니까 네. 남자들한테 물어. 남자들이 좀 빈약해, 이런 거. 예. 상경이 형 뭐라 그럴래요? 아빠, 1억이 좋아, 10억이 좋아, 그러면 뭐라 그럴래요? 아, 모르겠는데, 이거. 봐. 약간 넌센스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거.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자본가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세요? 이거를 대답을 제대로 자본가답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애초부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크면 어떻게 된다? 자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본가라고 설치는 우리 김우리, 넌 뭐라 그럴래? 넌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러지 말고 알았지? 여러분들, 김우리 그건 액수가 올해 몇 중요한 게 살이지? 아니라, 몇 살이지? 어, 그러니까, 말씀 들리시나요? 들려. 너 몇 네. 살이냐고. 뭐, 지금이요? 올해 몇 지금 살이지? 35이요. 너 벌써 35이냐? 네, 케미 아, 8년 있었으니까 27에 왔으니까 35이요. 27에 왔다가 군대 가가지고, 나도 쌍둥이밖에 군대 가버리는, 여러분들 35인데, 쓸만한 총각이니까 어디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좀 해주세요. 예, 아직 독거노인이에요, 독거노인. 아셨죠? 여기 와가지고 같이 자본가 교육받고, 문화 교육받고, 전생된 사람들이 같이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어디 듀오 클럽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찾으세요. 많아요, 여러분들. 예. 여기 얼마나 혜택이 많은데, 재혼도 가능해. 잘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한 세 번도 가능해. 괜찮아. 다 돼. 나이 제한도 없어. 다 검증된 사람이야. 자,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할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예를 들어 뭐 좋아하는 게 초콜릿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음, 그러면은 초콜릿이 100개가 좋냐, 뭐 1000개가 좋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나의 양에 따라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음. 너의 소화력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금액에 따라서
네가 그러니까 먹을 수 네가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초콜릿 금액. 그런데 2학년짜리한테 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 소화력 이렇게 얘기하면 그치요? 왜 어렵겠죠? 그치요? 좀 어렵지만 또 그게 본질적인 얘기죠. 그쵸? 네. 그러면 이상준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자제분 다 크셨겠지만 이제 늦었어. 많이 늦었어. 그렇지만 아마 선생님 닮아가지고 뭐 현명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빠 1억이 좋아 10억이 좋아 그러면 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 그치요? 예, 들어도. 저는 이제 그 1억하고 10억이 있으면은 그 돈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음.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1억이 좋을 것 같아요. 1억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좋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가 돈을 준다면 1억이 좋아 10억이 좋아라고 말하면 돈을 준다면은 10억을 선택하겠죠. 그쵸? 예. 네. 자, 보세요. 저는 정말 우리가 자본가라면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오퍼레이팅과 매니지먼트 어저께 실시간 시간 설명드렸죠. 다 기억하세요? 자, 오퍼레이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단계에서 관리의 단계에서 권력의 단계가 돈이잖아요. 그쵸? 예, 이념의 단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퍼레이팅 한다는 건 돈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가 오퍼레이팅이잖아요. 그쵸? 매니지먼트는 운영이잖아. 그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오퍼레이팅과 매니지먼트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오퍼레이팅은 사람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쵸? 매니지먼트라는 건 사람을 적재적소에 뭐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쵸?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역사는 오퍼레이팅에 거의 90% 몰빵한 역사예요. 매니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매니징은 철학성이거든요. 오퍼레이팅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 매니징의 바탕에 대해서 오퍼레이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매니징은 신경도 안 쓰고 오퍼레이팅만 자꾸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면은 짧은 거예요. 얕아요, 되게. 크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누가 돈을 주는데 1억이 좋아, 10억이 좋아야 되냐 묻는다면 사실 1억이냐 10억이냐는 어마운트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주냐가 중요한 거죠. 왜 주냐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가 도둑놈이 줄 수도 있고. 그치요? 저 같은 사람이 주는 걸 수도 있고 일하는 대가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억이냐 10억이냐에 우린 꽂혀 있다니까요, 모두가. 그쵸? 왜 줬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애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나빠도 알아들어요. 그 정도 50만 대도 알아들어요. 1조가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마운트를 지워버려야 돼요. 아예 투자자가 되려면은요. 투자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어마운트에 신경을 쓰면은요. 보세요. 자 봅시다. 우리가 수익률도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하면 나오잖아요. 기하학적인 수익률이 있고 산술적 수익률이 있단 말이에요. 산술적 수익률의 평균을 내면 돼요. 기하학적 수익률은 시간을 곱해야 돼요. 더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마운트를 신경 쓰면은 지금 당장 시장이 올라가니까 시장 수익률이 좋죠. 그렇죠? 금액을 신경 쓰는 거야. 근데 한 10년 후를 내다봅시다. 버핏이 왜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었냐면 그때그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멀리 보는 발자취가 있는 거예요. 그,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어마운트는 그림이 없어요. 왜? 끝없이 벌어 나가고 끝없이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얼마 벌었냐를 왜 따져요? 문제는 그게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 제가 심어주는 것은요, 얼마가 아니에요. 어디서 예를 들면 제가 뭐 돈을 가져왔어. 한 100만 원 갖고 왔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옛날 엄마들은 저희 엄마는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 돈 생기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물어봤다고요. 너 어디서 났어 이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워 왔잖아요. 빨리 갖다 파출소 신고해. 갖다 줘. 그거 안 갖다 줘가지고 밤새를 피나게 맞은 적도 있어요. 어디 남의 돈을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지배드리냐고 엄마가 저를 빨개벗고 때렸다니까요.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가. 그게 기본적인 자본가 교육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어디에 꽂혀 있냐면은 오퍼레이팅. 이 어마운트에다 꽂혀 있어요. 숫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왜냐면 자꾸 숫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쵸? 얕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니징에 신경을 써야 돼요. 도대체 여기 케미에 계신 분들만큼은 어떻게 신경 써야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돈을 벌어서 어떻게 매니징 할까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오퍼레이팅은 저절로 돼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매니징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겠죠? 예. 그것 말고도 아이랑 얘기를 하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교육적 메시지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생뚱맞아요, 되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의 의식을 만들어주느냐가 어렸을 때부터 버릇들여야 될 자본가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본가 교육 그러면 막 주식, 채권 뭐 이런 거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마인드라니까요, 마인드. 완벽한 마인드 교육이에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들이랑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그런 예들도 막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야 우리 개모임 좀 하자. 우리 1년에 한 번씩 뭐 여행 가는 개모임 하시잖아.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 모으는 거야. 그럼 참여자가 몇 명이에요? 50명 모였잖아. 그쵸? 한번 자본 가지고 생각해요. 자본가답게. 그냥 무턱대고 10만 원 그래 50명이니까 500만 원이니까 야 우리 저기 경주는 갈 수 있겠다 야. 그러는 거야. 그쵸? 얼마나 좋아. 꼬작 10만 원이야. 근데 자본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50만 원, 매월 10만 원씩 나한테 줘. 내가 이걸 투자를 할게. 대신 잘 들어. 50만 원이 1년 동안 모아서 500만 원이잖아요. 그쵸? 5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그거 메꿀게. 500만 원 내가 막 걸어줄게. 500만 원 이상 되면은 그걸로 우리 다 여행 경비를 쓰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될 수도 있잖아. 그쵸? 여러분들 기부금 다 4천만 원씩 걷었죠? 지금 얼마 돼 있는 줄 아세요? 6천만 원 가까이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여기다 쓸 거야. 아셨어요? 예, 저는 법인 돈으로 다 들어가요. 저는 월급 받고 살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죠? 예, 그게 속편한 거예요. 월급을 조금 높일 거야, 근데. 월급만큼 높일 거야. 걱정하지 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럼 친구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나쁠 거 없네. 5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잖아. 내가 다 락 끌어주잖아. 그쵸? 수익이 나면은, 그거 더 쓸 수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친구들이 묻겠죠. 야, 너는 그러면 뭐가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뭐가 좋을까요? 더 손해보는 거 있을까 없을까요? 1원도 없어요. 이게 옵션의 개념이에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가장 산술적인 이익은 뭐냐면은 내가 기존에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떨어지면 걔네들한테 메꿔주는 게 500만 원 정도면 내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럼 그냥 내가 주면 되잖아.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는 장기 손해가 있어. 이익이 있잖아. 걔는 단기로 돌리는 거잖아. 그쵸? 장기 이익을 내가 장기로 메꿔주는 것뿐 나한테 손실은 없어. 올라가면 그냥 내가 뭔가를 유동성 함정이라서 팔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 그쵸? 급전을 팔 필요가 없잖아. 그냥 있는 거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작은 이익이에요. 손해 안 보는 이익이에요. 진짜 큰 이익은 뭘까요? 뭘까요? 기훈아,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나한테? 왜 내가 그런 짓을 할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행 경비를 모으는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비슷한데,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자본주의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요, 그다음부터. 자, 5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내가 메꿔주는 거야, 자. 그래서, 딱 메꿔주는 친구들이, 이 새끼, 약속을 잘 지켜. 신의 성실의 원칙. 야, 이 친구 봐. 야, 앞으로 얘한테 돈 맡겨도 되겠다, 야. 그때부터 나한테 돈이 들어가.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돈이 거기서 수수료 같은 거 안 받아요, 여러분들. 더 했잖아. 더 벌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돈에 대해서 나한테 무조건 맹신해요. 이게 자본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자본가들이. 이해하세요?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밥은 네가 얻어먹어야 되고 말이야. 네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뭘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 진짜 주인은요, 어떤 놈이 돈을 주인이냐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런 교육 받으셨어요? 우리가 안 받고 자랐잖아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7년 동안 우리 같이 왔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참여하시는, 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참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누가 얼마나 벌었다 그래. 뭐, 팔자 바꾼 것도 아니면서. 그쵸? 뭐, 여기 문화가 좋아서? 에이, 그건 취미 생활이지. 뭘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신뢰도예요, 그냥. 그게 힘이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 신뢰도를 만들어 나가야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뢰도를 줬지만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어떤 신뢰도를 줘야죠. 예를 들면 이 캠이라는 곳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송태기가 맨날 여기 케미에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뭐 투자 뭐 열심히 뭘 해 열심히 하기 같이 수업 들은 거지, 그죠? 옆에 부인이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맨날 뭐 구박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한 6년 동안 어때요? 돈도 착실히 와이프 저기 부인 되시는 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안정적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안 하는 거죠. 혹시 성태가 여기 성태가 없나 이게 오늘?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뭐 성태가 스스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잘 따라온 거잖아요. 신뢰도는 훨씬 높아진다니까요. 두 분 신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왜 나오니 이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요. 자, 저도 이거 1인법 하면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제 혼자 해도 돼야 안 돼요. 사무실요 3평짜리 만들어 놓고요. 원래 헤지펀드도 5평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 수천억 수조를 움직여도요. 근데 10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지금 몇 명이 여기서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 나눠 먹기도 안 돼. 나눠 먹기도. 이해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또 다른 자본주의의 팽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매니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다들 이해하시겠죠? 이게 매니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퍼레이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퍼레이팅은 여러분들과 저와의 계산은 끝났어요. 이제 매니징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죠. 다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7년 정도 공부하셨으면 이제 좀 자본가답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본가답게 하십시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좀 촉이 빨라야 돼요. 돈이 누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경비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자 이런 걸 갖다가 그래 모으면 되지 하고 개모임 만들지 마시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한다 그러니까 가족들 어때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돈 그게 운영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지금도 기업 계속 분석하고 발굴하고 새롭게 편입하고 지금 거의 뭐 여러분 제자리인 분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어셋이 안 되니까 리밸런싱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리밸런싱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한 10억이 있으면 하루에 움직이는 돈만 몇 천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1억이면 100만 원, 200만 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 어마운트에 꽂혀버리면 어때요? 큰 걸 못 본다고, 큰 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좋게 가자 그러는 거니까. 자, 오늘 보니까 시장이, 자, 보세요. 자, 정고점을 드디어 뚫었는데, 이게 보니까, 보험이 왜 나오니? 거의 갭상승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뚫는 게. 예. 그래서, 와, 요 단기적 수익률 뭐 200%니까 거의 10년치를 다 해먹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를. 그쵸? 많이 올랐죠? 그쵸,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대체로 올랐는지 보셨죠, 여러분? 볼까요? 대형주 위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8%가 올랐네요. 선생님 공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분들이 굳이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보세요. 엄청나죠? 반도체 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세요. 대부분 다 어때? 대형주가 다 선빵을 친 거예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다 선빵을 쳤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어, 거의 이런 친구들이라고. 그렇죠? 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어때요? 보시면, 밑에로 보시면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은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뭐 대형주, 소형주가 따로 없죠. 그렇죠? 어이구, 많다. 자, 어때요? 상한가 간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한 이 정도 선이에요. 시장 수익률로 1%대를 봐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올라간 거는. 위쪽으로. 그쵸? 위쪽으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코스닥 정도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시장 수익률도 안 되는 것들로 지금 오늘 하루 등락을 보면 그렇다고요. 상위권 애들이 한 30%, 20%가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 신경 쓰지 마시고 안 올라가는 기업들도 결국은 실적이나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 또 제자리로 가고 돌고 도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묵직한 애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애들은 이제 좀 걸러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한 번 또 걸러지면 또 점핑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아마 시장 수익률은 아마 지금 이 정도 시장 수익률이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데 몰빵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애초에 삼성전자에다가 다 몰빵하는 게 좋았을 것 같죠? 그렇죠? 포트폴리오 안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삼성전자는 하나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나에 몰빵을 하셔도 누구 돼요. 뭐 몇천억 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몇 억 정도는 몇십억 정도는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스타벅스 뭐 모으듯이 이렇게 모아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겨내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좋을 땐 너무 좋아요. 나중에 그 변동성 자체가 예측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한 시장 수익으로 복리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인생도 피곤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바꾼 거예요. 집중 투자에서. 분산 투자로. 아시겠죠?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안 해본.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해봐야 직성이 풀리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빨리 집을 나가야 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해봐야 직성이 풀리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알아서 그거는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잠깐만. 자, 오늘은 그러면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뭐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이번 달은 좀 많은 기업들을 좀 선점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목요일 날부터는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기업들을 좀 선별해 나가는 과정을 좀 가져갈게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골라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인식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들 있으세요? 혹시 뭐 개별 기업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선생님, 목요일날 근데 뵙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강김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투자 네, 네. 이름업이 이게 투자자들의 금액을 집합해서 한 번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그 투자자별로 그 계좌를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모아서 그러니까 집합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계좌를 네 계좌를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혹시 그게 그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선생님?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집합투자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금융투자업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셋처럼 매매업이나 중개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상위 그룹들이고, 일임업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등록하고 그러는 건데, 이 일임업부터는 직접 여러분들 돈을 컨트롤을 해주되, 우리가 그 자산을 수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개업 쪽으로, 정도로 가야 이제 그게 이제 수탁회사가 만들어주고 위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근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여러분들 같이 간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그쵸? 그 과정을 여러분 즐겨보세요, 한번. 되게 배우는 게 많으실 거예요. 아,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걸 통체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임업은 일단 좀 귀찮더라도, 근데 귀찮을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귀찮을 게 없어요. 그냥 저희들이 7월부터는, 지금은 아니고요. 7월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그걸 다, 예, 컨트롤 할 겁니다. 따로 저희들이 계좌를 여러분들 받지 않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아셨죠? 예,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좀 헷갈리시죠, 다들? 저기 젊으신 분들은, 어, 예? 질문 있으시죠? 있어요. 예, 질문하세요. 7월 전까지는 그러면은 기존처럼 그냥 동기화처럼 하는 건가요? 7월 좀, 전까지는 저희 좀 계좌, 세게. 아니, 거의 저희가 해드리는 것처럼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조금 근데 번거로운 건 여러분들이 매수매도를 직접 한다는 거 빼고는 없어요. 그렇죠. 7월까지는 저희가 매수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존에 동기화했던 계좌들이 뭐 이거 매입하세요. 아니요, 이거 좀 바꿀 매입하세요. 거예요. 이제 조금 바꿀 그러니까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알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조금 귀찮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어차피 제일 귀찮은 거는 직접 여기 분석하고 난리를 치는 건데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속성을 위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 법인을 하는 이유가 돼요. 아셨죠? 지속성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하다가 뭐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남아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죠. 그렇죠? 우리 같이 살아남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해줄 거예요? 누가 지켜줄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지켜줘야죠.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가 나를 지키는 구조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개별적으로 소장님, 뭐, 네, 그러면 매수 매도를 할 때, 네, 각 이제 투자자별로 이제 다 계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을 매수 매도를 할 때, 이제, 소장님이 이제 그걸 운영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내가 어떤 이제 삼성전자를 사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금 뭐 100분의 투자자가 있으면 계좌가 있으면 100분의 투자자의 계좌를 다 찍고 클릭을 하고 내가 아니. 삼성전자 매수를 일시적으로, 하면 일시적으로. 그 사는 회사에서, 겁니까? 아니면 다 개인별로 들어가서 아니요. 사고 하는 겁니까? 증권사에서 일괄 매수 매도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룹핑을 할 거예요. 1억 이하인 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그룹을 설정을 하죠. 그렇죠? 똑같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비중을 계속 조절해 나간다는. 그게 가장 명확해요. 개인적인 사견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아셨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인 사람하고 5천인 사람일 때 1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가 똑같고 비중도 똑같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1,0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1억 있는 사람이 비중을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럼 10만 원씩 살 수는 5천인 없잖아요. 사람도 이제 음. 기업 수나 뭐 비중이나 이런 것 똑같고 그렇게 예.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게 비중을 기업도 달라집니다. 예. 기업도 다르고 비중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좀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간편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아주 그냥 뭐 이거는 뭐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몇백만 원.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지금까지 따로 했어요. 지금까지 따로 제가. 그냥 무보수로 해드렸습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저기 증식을 시켜드렸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키워서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키워서 잡아먹히는 게 나요? 아니면은 안 키우고 안 주는 게 나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좋게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어. 왜 자꾸 안 잡아먹히는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나는 좀 키워서 잡아먹혔으면 좋겠다. 1억이 10억이 돼서 세금 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소장님, 그러면 네. 시가총액이 작고 그 각 호가마다 네. 그 금액이 적으면 내가 그 이 기업을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클릭을 네. 했을 때 그러면 그 네. 호가에 맞춰지는 금액이 없으면 그러면 각 계좌마다 약간의 그런 그 매도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트래킹 오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죠. 받아가지고 이제. 근데 선생님, 제가 좀 설명을 아, 드릴게요. 설명 부탁해요, 이슬 씨. 네, 그게 지금 윤길님 질문이 뭐 일괄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별 계좌에서도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일괄로도 가능하고 뭐 그룹핑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우선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그 시장가로 매수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딱 이제 가격을 정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트래킹 오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질문하신 게 예, 예, 맞네. 맞으실까요? 저는 그거는 시장가로만 생각을 해서, 이게 시장가로 사고 팔아서 뭐 그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그게 해보세요. 맞네. 그럼 네. 무슨 말씀인지 우리의 습관을 좀 버리셔야 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이제 매수 매도를 시장가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분을 획득하는 과정이라서 웬만한 트래킹 오차를 무시하세요, 그냥. 크게 보셔야 돼요. 덩어리를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개인이 내가 1억을 하더라도 한 100억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너무 왜냐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때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자, 아직 이제 이게 한두 번 설명해가지고 또 안 되는 거라서 계속 여러분들 질문들을 하세요. 아셨죠?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의 이거 덩어리를,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
좀 느린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섣부르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조폭 집단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좀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번다도 벌어야죠. 돈 못 벌고 이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좀 예?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개별 기업이든 뭐든 간에. 그죠? 자, 그러면 월요일, 목요일, 예, 현주 씨.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이제 금액이 점점 어마운트가 커지면 네. 성과급여도 당연히 점점 커지잖아요, 선생님. 20% 그럼요, 그럼. 인데 그럼요. 그게 나중에 제 수익의 20%가 그 회계 처리할 때는 저한테는 그게 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뭐 기부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수료를 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비용 처리를 할 게 있나요? 개인한테? 어떤? 아니면 그 양도를 해주는 게 아닌가? 양도소득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그 소득세에서 그 20%를 뭐 차감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 물건 살 때 부가세는 있어도 양도세가 있나요? 물건 살 때? 이게 물건값 지불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개념. 그렇지 않나요? 그 세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음. 누구한테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있어요. 그렇죠? 기본공제는 있는데, 이 양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저한테 양도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그냥 비용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1,000만 원 수익이 났다. 근데 거기서 200만 원을 수수료를 드린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8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지 아니면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당연히 80, 800에 대한 세금을 내죠. 저는 예. 아니죠. 천에 대한 수수료죠. 세금이죠. 이게 정확하게 저도 나중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을 개인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건 저희가 세금을 내죠. 저희가 그 수익에 된 걸 세금을 내는 거지. 선생님이 번 8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국가가 물지. 왜 개인 투자니까. 개인 투자. 1년에 5천만 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상장주권을 이게 그러니까 계좌가 그러니까 뭐가 양도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으로서 그 각자의 계좌에서 운영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에 따른 수수료에 의한 어떤 세금이 나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 양도에 대한 개념으로서 접근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금융소득세를 내겠구나. 금융소득세는 원래 2천만 원인가 이상 되면은 납입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배당이나 이자. 금융소득세는 아직 안 돼 있고. 배당이나 이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세를 낼 정도의 금액이시면 배당을 2천만 원 이상 받으셔야 돼. 이자 소득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 2천만 원 선생님 그 하는 게 그러면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이에요? 예, 그럼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우리가 액수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 배당이 이자인데, 근데 배당이 2천만 원 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들. 예, 오래 안 우선은 걸립니다. 예, 금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일일 것 같아가지고. 금방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2천만 원 넘어가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세금 내라고 날라오나요? 신고해야죠. 우리가 신고해야 돼. 모르는데 봐도, 분리과세니까 신고가 아니라 세금 뗄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예. 알아서 떼는 게 맞지. 봐도 모르는 2천만 원, 그 복잡, 여기서 또 세금과를 앞에. 그거 신고세율이에요, 신고세율. 아셨죠? 분리과세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게 생겼네, 이거. 그러니까 그거 우선은 세금인데, 선생님 그 어, 양도소득세는 개인은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주주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의 경우는 코스피 거의 지분율 1% 이상 막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네네. 대주주는 다 아니시죠? 네네. 걱정하실 자, 필요. 그런 거니 넘어가고. 근데 그 비용 처리 부분은 신경 안 쓰시고, 이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내신다고 해서 비용 처리하고, 왜냐면 비용이기 때문이야. 저희들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양도세하고도 관계 없고. 어쨌든 그때 제 생각인데 좀 키워 나가다가 뭐 하면 여러분들이 뭐 대주주 지분 갖지 않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또 뭐 질문들 있으세요? 이게 근데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자세한 세금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따로 저희가 혹시 걸리는 게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셨죠? 예,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그리고 언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제가 시험이 1월 18일 날 끝나니까요. 1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셨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 내가 시험 꼭 붙으세요. 네. 떨어져도 괜찮대요, 친구들이. 플랜 B가 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좀 조금 이게 어설퍼 보이지만 진짜 확실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와 또 가정에서의 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저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할 거예요, 아셨죠?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